그날 아침 일어나면서 제가 죽던 날 말입니다. 바닷가지 수프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었죠. 허미에는 정확히 시간을 맞춰서 내가 아침을 먹기 시작할 때 식사를 끝내요. 그녀와 통밀 시리얼을 먹는 방식에는 뭔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만함이 담겨있죠. 시리얼을 씹는 리듬, 마지막 한 입을 씹으면서 동시에 굽어지는 등, 자리에서 일어난 단호한 자세, 그릇을 씹는 뒷모습, 그 하나하나에 나를 향한 비난이 담겨있어요. 세상에, 입속에 마지막 한 입을 너무 씹으면서 그릇을 닦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그녀는 그렇게 그릇을 닦아요. 남은 시리얼 조각들을 처분하면서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이. 저는 지하철을 향해 비 오는 거리를 뛰어갔어요. 달력기가 인사도 하지 않았죠. 우산이 없었어요. 우산을 가지러 되돌아갈까 잠시 망설였죠. 아내에게 살짝 키스를 해서 그녀의 굳은 얼굴을 끌어줄까 생각하면서. 하지만 접근을 거부하는 그녀의 등을 기억하고 다시 서둘러 빗속을 달렸어요. 우산도 없이. 북쪽에 있는 도시에서는 비가 올 때 우산이 필요 없다는 거 아세요? 서로 주섬기다 보면 한 우산이 3번 덮어주거든요. 그런 채로 모두를 휴대폰에 내고 소리치죠. 그 많던 공중전화 박스는 다 어디로 갔죠? 다 사라졌죠. 이제 사람들은 길거리에 휴대폰에 대고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이쪽에서는 실현한 이야기, 저쪽에서는 간염에 걸린 이야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사생활이란 이제 없는 건가? 국가의 위험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이제 지하철을 탑니다. 수많은 눈동자들이 들어찬 거대한 무덤이죠. 전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할 때 그들의 몸에는 영혼이 없다고 믿어요. 영혼이 몸을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뭐 걷기나 승마 정도의 속도라면 이동 중에도 영혼이 몸에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공항이나 지하철역은 지옥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취약해진 인간들은 구두를 닦는 동안에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영혼을 찾아 사방을 두리번거려요. 그들을 폭탄으로 날려버릴 적기인 거죠. 수송 중일 때 그땐 그걸 몰랐어요. 그저 피부과 광고 따위에 둘러싸인 채 지하철에 실려 있었죠. 각막거리거리를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그 뒤에 깨달은 겁니다. 지하철 안에서 제 생각은 이렇게 흘러갔어요. 피부과, 각막, 비, 우산, 허면 나쁜 년, 내 바닷가지 수프. 피부과, 각막, 비, 우산, 허면 나쁜 년, 내 바닷가지 수프. 피부과, 각막, 비, 우산, 허면 나쁜 년, 내 바닷가지 수프. 제가 먹고 살기 위해 장기 매매하는 건 아닙니다. 전 사람들을 이어줍니다. 보세요. 이란에 있는 한 남자는 돈이 진짜 필요한데 신장은 필요 없어요. 반대로 시드니에 있는 한 여자는 쌩쌩한 신장이 필요한데 현금은 남아 도는 거죠. 나는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의존할 건가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응답기수로 나온 제일 나쁜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당신의 장기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출장 7년을 기다리겠어요?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자비심인가요? 천하예요! 나는 사람들이 편하게 제 장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줍니다. 나는 그걸 온정적 위장술이라고 불러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숫자의 장기가 존재합니다. 다만 아직 맞는 장기가 맞는 몸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재분배를 담당할 적임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산 하나가 새 몸을 덮어주는 거죠. 진실을 위한 진실, 난 그런 거 몰라요. 도덕성이란 결과에 결정되는 겁니다. 거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다른 사람들 기분을 나아지게 해줘요? 그렇다면 당신은 좋은 사람인 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오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나요? 더 할 나위 없죠. 중국에서 사형을 중지시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인가요? 저한테는 그럴 힘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허망하고 비참한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바로 그들의 장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인 거죠. 제가 알던 사람 중에 중국에서 장기 적시를 하는 최고의 외과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위를 오래 견디지 못했어요. 아직 채 죽지도 않은 정치범들의 그 시체가 그를 역하게 만들었죠. 지금 그는 뉴저지에 있는 일식집 주방에서 일해요. 이라시마세! 한 번은 식당에 찾아가서 그가 만든 생선 초밥을 먹었어요. 정말 훌륭했죠. 참고로 나는 생선 초밥을 간장에 찍어 먹지 않아요. 쓰시는 어른들 음식이죠. 진정한 맛을 느끼려면 간장에 찍지 말고 드셔야 해요. 그건 애들이나 한 짓이라고요. 나는 그에게 중국어로 잘 먹었다고 말했어요. 약간 놀라고 남더군요. 사람들은 그를 당연히 일본인으로 아니까. 나는 계속 중국어로 얘기했어요. 당신이 예전에 하던 일을 아무도 모르길 바라는 것처럼 나도 내 얘기를 남한테 하지 않는다고 딱 거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러고 초밥을 먹었죠. 참치는 배부인지 꼬리부인지 맛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는 나한테 뱃살만 줬어요. 가장 맛있는 부위죠. 하지만 그날 제가 죽던 날은 신체 부위에 떠오르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부터 바닷가재 스프가 강하게 당겼죠.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려 한 사람이랑 카페로 갔어요. 카운터에 나지면 앉아있는 게 보이더군요. 손마리가 굵고 거인같이 큰 사람. 근데 내가 바닷가재 스프 주세요 하고 말하니까 그 거인이 죄송해요, 제가 다 떨었어요 하는 거예요. 아주 태평하게. 내가 죽는 날 간절히 먹고 싶은 음식이 떨어진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내가 바로 다음 주에 다시 올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일어난 식으로. 죄송해요,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10분 전에는 있었나요? 그 거인이 그렇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이 레스토랑에 지금 바닷가재 수프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거인이 네, 라고 하더군요. 누구요? 그 거인은 코너에 앉아있는 한 여자를 가리켰어요. 별 특징 없는 창백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저기 앉은 저 여자가 먹고 있는 거라도 살게요. 뭐라고요? 난 지갑을 열어 $100짜리 꺼내버렸어요. 그때는 봤어요. 저기 앉은 저 여자가 내 수프의 마지막 한 입을 긁어먹기 위해 그릇을 기울이는 걸, 내 바닥까지 수프가 저 작은 입으로 들어가는 걸 슬로우모션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걸로 주문했어요. 레트 스프로 주세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난 내가 원하는 것처럼 돼 있을까지. 하지만 오늘은 운이 좋지 않았어. 그래서 레트 스프를 먹는 거지. 솔직히 렌틸스프가 맛있는 음식은 아니죠. 그냥 먹을 만한 정도. 입에 막 침이 고이게 하는 그런 음식은 아니잖아요.
이 질척질척한 국물, 칙칙한 갈색콩, 뜨거운 당근, 마치 죽음 같아요. 의외의 장소에서 먹게 되는 질척하고 뜨뜻미지근한 음식.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맛있지도 않은. 그때 갑자기 심장의 압박이 오면서 내 가슴속에서 끔찍한 새가 바닥에 있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어요. 순간 생각했죠. 드디어 내가 벌을 받는구나. 내 심장을 러시아에 있는 부자에게 팔겠구나. 그리고 생각해요. 휴대폰을 전화해 허미한테 전화해서 상기가 붙어있는 온전한 몸으로 경건한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말해. 하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장기면을 한다는 걸 허미가 알아서는 안 돼. 그럼 그냥 전화했어. 그냥 전화해. 아니야. 그것은 인종의 순간에 원래는 목소리를 속삭여줄 만큼 널 사랑하지 않아! 최후의 순간에 듣고 싶은 말할 수 없이 그런 목소리 말이야. 더 이상 붙들고 있지 마. 서로 간에 숨기고 말하지 않은 것들. 사람들은 대부분 최후의 순간엔 항복하지. 하지만 허미야는 아니야. 절대 끝까지 자신을 열지 않고 그 꿋꿋한 척추를 지키기 위해 그 몇 센티미터를 높이기 위해 쐐기 우리 사회에 박힌 그 차디찬 쐐기. 허미한테 전화할 수 없어. 못해. 그럼 애인한 차일까? 아니면 어머니? 아니야. 어머니는 이렇게 말할 게 분명해. 카페에서 죽다니! 이게 무슨 꼴이냐, 거든. 엄마한테 전화할 수 없어. 그럼 드와이트 얘기할까? 아니야. 남자는 죽기 전에 남동생한테 전화하지 않아. 여자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심장이 더 강하게 조여오고 있어. 가슴이 차올라. 더 끝까지. 그때 난 생각해요. 저기 앉은 저 나쁜 년이 내 바람까지 숯불을 다 먹었어. 못 듣겠다. 저 여자 때문이야. 그리고 그 여자를 쳐다봐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마치 천사 같아요. 전혀 나쁜 년 같지 않아. 그래서 난 생각하죠. 좋아. 괜찮아. 내 스프에 마지막 한 입을 먹은 게 저 여자라서 다행이야. 다행이야. 그리고 전 죽습니다. 당신 꿈을 꾸고 있었어요. 철판 인쇄기 활자로. 당신은 알파벳 Z였어요. 왜 Z죠?
두 개의 선 같은 우리를 이어주는 대각선 Z. 저이트. 만약 우리가 죽음 때문에 또는 다른 재앙으로 헤어지거나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냥 내게 Z라고 외쳐요. 그게 우리 둘만의 암호가 될 거예요. 제트? 그렇게 말고 천국에서도 들을 수 있게요. 제트! 이렇게요? 이렇게요. Z!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당신을 아는데 1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아닌가요? 그렇다고 말해줘요. 우리는 영혼의 일부를 교환했어요. 이제 난 당신의 영혼 한 조각을, 당신은 내 영혼 한 조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찢어진 척. 당신은 내게 당신의 단추 하나를 준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해. 알아요. 몇 초밖에 안 걸려요. 여보세요? 혹시 지금 앉아 계신가요? 충격이 클 수 있어서요. 진 누구예요? 보드는 이 세상을 떠났어요. 죄송합니다만 누구시죠? 사업 파트너래요. 장례식이요? 네, 아주 잘 치렀습니다. 성당에서 지내겠으니까 아주 사적인 의식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천주교인이세요? 진 좋네. 제 말은 통화 중이에요. 네, 접수 업무요. 그렇지만 조의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허미어나 해리의 보트립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주소는 샤크 앨범이 진! 통화 중이잖아요. 사망선택위원회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가봐야 해서 나쁜 소식 들으셨지만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누구예요? 사업 파트너요. 당신이 더 이상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괜찮을 거예요. 당신이 고든의 사업 파트너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겠어요. 금지한다고요? 그 휴대폰을 없애버려요. 이 대가 버리라고요. 불길해요. 날 당신에게 데려다 줄 거잖아요. 안 그래요? 당신한테 좋지 않아요. 삶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나, 당신, 살아있는 자들의 삶. 당신이 그 선을 받는다면 진, 당신이 만약 그 선을 받는다면 내가 슬퍼질 거예요. 난 전화를 받아야 저희 가끔 당신은 형을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여보세요? 저 진입니다. 허미아에 집까지 차로 데려다 달래요. 한 잔 더 주세요. 걱정 말아요. 나 운전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얼굴로 운전한다면요.
마음이 많이 복잡할 거예요. 속 얘기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어요. 요즘 자꾸 고든과 마지막으로 섹스를 했던 날이 생각나요. 지난 10년 동안 남편과 섹스를 할 때마다 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상상을 했어요. 많은 여자들이 절정을 느끼려고 자기 애인을 다른 사람으로 상상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어요. 강도나 그리스인, 조르바나 뭐 그 비슷한 걸로 그래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나는 말이죠, 진.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상상을 했어요. 고든은 고든인 채로 그가 나를 속이고 나와 바람을 피우는 거죠. 내가 다른 여자가 돼서 고든의 아내인 내가 옆방에 있다고 생각하면 흥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든의 전부인 나는 아주 조용해야 해요. 그의 아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당신도 나도 알고 있듯이 고든에게 애인이 있었어요. 그게 고든과 마지막으로 사랑을 나눌 때만큼은 상상 같은 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 안에 그 사람이 있고 그의 안에 진짜 내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또 그의 직장 동료인 그 여자가 되는 상상을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그 여자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 여자는 하얀 바지 정장안에 끈배지를 입고 있었어요. 끈배지 좋은 게 아니고요. 한눈에 템폰을 끼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안 그래요? 모든 건 마지막 섹스를 할 때 난 하얀 바지 정장에 입은 내 모습을 상상했고 그리고 내 끈팬티를 거칠게 벗겨내는 그의 손을 상상했죠. 난 고든이 보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을 상상하고 또 고든의 뒷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는 내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러다 점점 더 욕망이 커져갔죠. 마치 서로를 마주보는 두 개의 거울처럼. 사람의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놀라워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난 당신과 고든이 불륜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당신이 되는 상상을 했죠.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정말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당신에게 이런 말 절대 안 할 텐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저랑 당신 남편은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 역하는 휴대폰을 왜 당신이 가지고 있죠? 제가 그와 함께 있던 마지막 사람이니까요. 왜 당신이었어요? 그냥 우연이었어요. 고든에게 우연 따위는 없어요. 사고가 있을 뿐이죠. 그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리 줘요! 고든이 로마로 출장 갔을 때 찍은 교황 사진이 아직 저장되어 있나? 때로 몰려가서 죽은 교황의 얼굴을 찍어내는 바티칸 관광객 무기 중에 고든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 사람 웃음소리가 들려요. 내 주머니 속에 교황이 들어있어. 여기 있네요. 죽은 교황의 얼굴. 이걸 묻어버려야겠어. 이집트인들처럼. 그래요. 땅속에 고든과 함께 엊그제 뉴스에 한 벨기에 남자가 나왔는데 글쎄 자기가 발에서 이 휴대폰 꺼내는 걸 까먹었대요. 그래서 장례식에 벨이 울렸어요. 울리고 또 울리고 가족들이 그 장의사를 과실형이 묻어버려요. 이런 건 묻어버려야 해요. 이 소리가 어디에도 안 들리도록 깊이 아주 깊이 묻어버려야 해요. 아주 조용한 바에
완벽하게 혼자 있는데도 어디선가 저 휴대폰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 환청 들은 적 없어요? 사람 어디를 봐도 분명히 없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너무 많은 휴대폰 때문에 희미하게라도 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진정한 고요란 존재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도. 그러니 이 괴물을 묻어야 해요. 항상 못쓰기. 미안. 미안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면 놔두지 않을 거예요. 고드는 나한테 이 휴대폰을 줬어요. 진, 잘못된 남자와 결혼한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틀린 남자라고 해도 그이가 바로 그 남자니까 내 남편이니까 동생 그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가 다른 사람이기를 바라는 대신 찰스 디킨스가 한 말이 뭐였죠? 우리는 서로 다른 마차를 타는 여행객들처럼 서로를 진실로 알지 못한다. 그리고 책이 닫히면 그대로 영원한 이별이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난 찰스 디킨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럼 도대체 잘하는 게 뭐예요, 지? 디킨스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고 맞서서 서로 다른 마차에서 그렇게 죽다니. 허미야,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고드는 죽기 전에 당신에게 편지를 썼어요. 냅킨에 몇 개의 다른 초안이 있었죠. 다 구겨져 있었지만 앰뷸런스가 오자 웨이터가 버린 것 같은데 하지만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읽었어요. 뭐라고 썼던가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써있었냐면 거미야에게 우리가 24시간 늘 연결되어 있었던 건 아니었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지.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 아는 기쁨은 뭐라고 집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주 강력한 것이라서 셀 수 없이 많고 조용한 대신의 순간들을 견디게 해주고 감정적 방어막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미로를 헤쳐나가게 하지. 난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당신이 가끔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절정의 순간, 어둠이 우리 위로 내려앉는 그 순간, 빠르게 식어가는 욕망의 열기 아래 우리의 공상도 공기 속으로 사그라질 때, 그때만큼은 우리는 그 방에 함께 있었어. 결국 중요한 건 그거지. 당신의 사랑, 고든도 알고 있었네요. 아마도 그럴 수가. 당신은 내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줬어요, 진. 그렇다면 이뻐야. 나는 당신에게 뭘 주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진! 당신은 내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려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의 로마 출전이 장기 밀매 때문이었다는 걸 처음 안 순간 난 정말 잠깐, 장기라뇨? 그래요. 고든과 그의 장기를요. 고든이 장기와 인물이 만든다는 사실이 정말 웃기죠.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니. 고든, 올건, 고든. 알파벳도 같아요. O, R, G, D만 없네요. 그리고 가, 신이 그의 이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고든이 장기를 말했다고요? 난 당신이 접수한거를 맡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랬죠. 그런데도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던 것 같네요. 고든에 대한 당신의 환상을 깨서 정말 미안해요. 그
신장을 팔라고 설득했죠. 그러고 그에게 5,000달러를 지불했어요. 오늘은 그 거래로 10만 달러를 챙겼을 거예요. 그 돈으로 나에게 노란색 다이아몬드를 사줬죠. 내 눈엔 세탁기기에서 나온 사탕처럼 보였지만 그건 아주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신장이 없는 채로 브라질로 돌아갔는데 리오공항에서 그 돈을 몽땅 도둑 맞은 거예요. 상상이 가요. 그는 아주 슬픈 편지를 우리 집으로 보냈어요. 잃어버린 신장을 그린 그림과 함께. 그건 마치 붙여진 심장처럼 보였어요. 없어서 여보세요? 브라질 정신들을 가지고 있네요. 남아프리카로 가요. 공항으로. 나는 빨간색 레이코트를 입고 있을 겁니다. 크라질 바로 끊었어요. 지금 당장 남아프리카로 가겠어요. 뭐라고요? 내가 고든의 실드를 만회할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지. 그 많은 신장들, 감각들, 그리고 피부색까지. 누군가 알타기 심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허미야. 저희들에게 내가 이원한테 먹을 전화할 거라고 말해줘요. 잠깐, 지! 당신 초는! 뭘 어쩌면 되는 거야, 진짜. 여보세요? 나예요. 당신 뒤에 있어요. 돌아보지 말아요. 저는 분실물 센터에 갔잖아요. 그리고 이 전화를 끊고 당신의 휴대폰도 거기 함께 둬요. 마치 뒤늦게 생각난 사람처럼. 그리고 나서 시계를 본 후 정신을 딴 데 파는 척하면서 출발공지 스크린을 확인하고 비행기를 타고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랑뿐이에요. 우리나라가 대단하다는 건 아니에요. 특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내 말은 장기 관련 법에 의하면 이건 사랑이어야만 해요. 이상한 법이죠? 그래요. 사랑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당신도 못할 거예요. 아무튼 만약 당신이 사랑 때문에 신장을 기증하는 거라면 우리 거래는 여전히 유효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신 대신 내가 신장을 주겠어요. 완전 미쳤군. 그래요.
천국에도 바닷가 제스프가 있나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장기 밀매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랑한 사람을 위해 예약된 지옥에 있어요. 고든? 맞아요. 죽으면 당신이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로 사랑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 그 장소로 되돌아가죠. 영혼을 옮겨주는 수송관 같은 게 있거든요. 살았을 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시간이 비켜하고 공간이 엇갈리면서. 하지만 사후세계엔 그런 실수들이 없어요. 당신은 날 가장 사랑했어요, 진. 그래서 내게로 오죠. 만약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당신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이건 아주 복잡한 수학적 소용돌이 같은 거예요. 만약 사랑받는 진이 3명이 필요하다면 그들은 진을 셋으로 만들겠죠. 아주 소수의 몇몇에겐 완벽한 1대1 대응이 이루어져요. 완전히 상호적이죠. A가 B를 사랑하고 B가 A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흔치 않죠.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데 그 자식은 아버지를 가장 사랑해요. 또 막상 그 집 아버지는 그 집 강아지를 제일 사랑한다니까요. 어떤 이들은 자기 집 정원과 짝을 이루기도 하죠. 완벽한 부모라면은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야겠지만 그런 일은 드물어요. 아주 드물죠. 그럼 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모르겠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들은 다른 빨래방으로 가거든요. 빨래방요? 이곳에서는 모두 상벌뿐이에요. 죽을 때 입고 있던 옷.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빨래방에 갑니다. 모두 홀딱 벗고 옷을 빨아야 해요. 기이한 풍경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알몸으로 양말을 빨고 있다고 상상해봐요. 그럼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죠? 나 자신을 가장 사랑했어요.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공간이 있죠. 이곳에서는 누군가 내게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당신이 내게 오처럼. 진, 당신은 내 행운이에요. 하지만 난 죽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일상이 온통 거짓말이었잖아요. 무슨 소리! 당신이야말로 계속 거짓말 하던 걸? 나를 위해 만들어낸 그 멋진 거짓말들 말이에요. 진, 왜 그랬어요? 죽은 당신을 봤어요. 당신 얼굴을 봤죠. 난 당신이 좋은 사람이길 바랬어요. 진, 고든. 당신과 나,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둘 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거짓말을 하죠. 당신이 날 돕기를 결심했던 건 죽은 사람만이 100% 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살았을 때 집 밖을 나서기만 해도 선량함은 바로 없어지죠. 인생은 본질적으로 거대한 추셈이에요. 요점을 가산하네요. 내 말은 진, 우린 서로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들어고 나가는 장기들 사이를 둥둥 떠다니는 빈 그릇일 뿐이에요. 그 어떤 의미로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걸 나와 당신이 채워주는 거죠. 대단한 재능이에요, 진. 난 당신을 숭배해요. 아니야. 우리 비슷하지 않아요. 당신은 사람들을 하는 부품으로 만들었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제 그의 내성을 떠났어요. 그래요, 돈, 장기, 거래 여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난 이 장기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내 장기를 기부하지도 않았죠. 모두 온전하게 내 몸에 잘 붙어 있어요. 운전면허 중에 장기 이직사를 하지도 않았거든요. 마치 저 사람에서 남기는 유서처럼 느껴져서. 그리고 지금은 장기가 필요 없죠. 그렇죠. 다 꺼내놔요. 뭐라고요? 당신 장기를 꺼내라고요. 구름에 실어서 남미로 보내요. 장기를 판 그 슬픈 사람들한테 보내줘요. 그렇게 하면 당신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진?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요. 당신이 원한다면 뭐든지. 도와줘요! 빠지지가 않아!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나오는 게 느껴져요! 좀 도와줘요! 빠지지가 않아!
살았어도 그랬고 죽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한 2주 동안인가 내 강한 성품에 죄책감이 들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었고 그 뒤로는 쭉 그냥 나인처럼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 누구와 어디서 사랑에 받을지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어요. 영원히 이런 평범한 혀 앞에 있어야 한다니 벽장식이라도 좀 괜찮은 것을 고르든가 아님 날씨라도 좋든가 늘 이렇게 흐린 날씨가 계속될 거 아닙니까? 당신이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좋았어요. 다시 죽은 채 해주면 안 돼요? 잠깐만이라도? 당신이 원한다면 죽는 순간 당신은 어디를 보고 있었죠? 당신 너? 네 당신은 내 숙부의 마지막 남은 한 수프를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난 당신이 먹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내 눈이 아주 쉽게 보였던 거예요. 내 마지막 수프를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사랑은 눈을 통해 전달된다고들 하죠. 난 죽기 전에 당신을 봤어요. 당신은 날 보지 않았지만 내가 죽기 위해 날 봤는데 그땐 내가 당신을 볼 수 없었죠. 우린 분명히 엇갈린 무른한 연인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고 또 바라볼 수 있어요. 영원히. 이곳에서는 입술로 키스하지 않아요. 당신한테 요령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키스를 하는데요? 머리카락으로. 아니님, 전 정말로 죽을 건가요? 그래요. 갑자기 너무 외로워요. 그거 알아요? 여기서도 다른 사람들 말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소리들이 공기 중으로 떠다니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봐요. 제가 같이 있어야 할까요? 이 카페에는 일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휴대폰 소리도 들리나요? 그럼요. 인간의 소통 방법 중에서 신이 만들지 않은 건 험담뿐이에요. 휴대폰은 신이 발명한 최신 커뮤니케이션 장비죠. 여기선 이걸 우주의 음악이라고 불러요. 들어봐요.
엄마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한테는 별 위로가 되지 못해요. 엄마가 날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랑을 느낄 수조차 없었죠. 웃기죠? 난 엄마가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한 번도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어머니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직도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빠져 계시는데요. 거짓말 말아요, 지. 거짓말 아니에요. 당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는 날까지 고든을 애도하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일이야. 엄마, 날 진짜 사랑했어. 고든, 당신 얼굴이 달라졌어요. 어떡해요? 엄청 사랑받는 얼굴이에요. 고든? 어머니? 고든? 고든? 너무 조용해. 조이터에게 전화할래. 바보 멍청이 휴대폰. 늦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해보자. 여보세요, 트와이스. 만약에 메시지를 듣는다면 나는 나의 별에 혼자 있어요. 그리고 아마 계속 여기 있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어두운 진필 산단 창고에서요. 난 두려웠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으니까 뭔가 울리면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바보!
당신은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를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나쁜 사람들과 함께가면 안 된다고. 내가 금지했잖아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스와이트, 내가 남긴 메시지 들었어요? 내가 그 별에서 당신한테 전화했었는데 너무 추웠거든요. 그리고 공기 입자는 그들이 우리 목소리를 다 기억해요. 다 남아있어요. 슬픈 아일랜드 피리 소리처럼. 내 목소리 들었어요? 네! 집에 가고 싶어요. 내 심장은 아직 붙어 있나요? 누군가를 더 잘 알게 되면 그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건 천분의 1초 안에 결정되는 건가요? 나 당신 형을 놓았어요. 이제 휴대폰도 없어요. 저희 내가 당신을 사랑이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 아직 못 봤어요. 어머니, 지금 요한에스버그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여기 법원 좀 마실까요? 쭉. 지, 당신이 여기 온 뒤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허미아는 다시 무대로 돌아갔어요. 무대요? 아이스쇼 무대. 허미아는 원래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트 선수였어요. 하지만 고드는 자기 아내가 진한 화장을 하고 얼음 위에서 춤을 추는 걸 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허미아는 고든을 위해 자신의 일을 그만두었죠. 너희 TV 안 켜고 TV 이거는 안 켜는 거지? 네. 자 가자. 당신도 꼭 새겨들어야지. 절대로 남자를 위해 자신의 일을 그만두지 말아요. 허미아는 다시 아이스쇼를 시작했고 지금은 투어 중이에요. 덴마크, 다음은 산호세죠. 정말 잘 된 거죠. 드와이트는 자기 활자 인쇄판으로 혁명적인 정치론에 대한 책이랑 시집을 출판했어요. 그렇지, 드와이트?
덕분에 정부의 감시 대상 명단에 올라 있지만 하지만 저는 겨우 하루만 떠나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지. 당신은 몇 달 동안이나 사라져 있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렇다니까. 그리고 고든의 애인 칼로타가 그의 사업을 인수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의 사업 거래망을 입수하고는 어딘가로 멀리 떠났어요. 그 여자였어요. 고든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무려 12년이나 함께했는데 고든은 그녀에게 조금 더 너그러웠어야 했어요. 자, 이렇게 모두가 자기 삶을 찾아갔죠. 나만 빼고. 그 아이 내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첫 아들이었다는 거죠. 처음이라는 건 가끔 유일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당신도 첫 경험이 있다면 알고 있겠죠? 혹시 당신 처녀예요? 어머니. 진, 어떻게 하면 당신 기분이 나아질까? 차가운 압박 붕대를 해줄까? 아니면 맛있는 파이? 저 실은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요. 스테이크? 당신이 거기를 먹지 않는 줄 알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칼멘, 스테이크를 불에 올려놓아라. 덜 익힌 게 좋나요? 네. 덜 익혀서. 아니 거기서 고든에게 전해보려고 했지만 자동 수신 메시지에 남아있던 그의 목소리가 지워졌어요. 옛날 번호로 전화해도 이제 더 이상 그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요. 왠지 지금은 그 애가 정말 죽은 것만 같아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드릴분. 역시 차리지 말고 편하게 얘기해요. 고든은 어머니와 어머니 함께하기 위해서 수족관을 타고 당신을 별로 갔어요. 당신이 그를 가장 사랑했다고 생각해서죠. 그게 무슨 뜻이지? 설명하기 어려워요. 죽지 않고서는 이해하실 수 없을 거예요. 고든을 봤나요? 네, 거기에 갔다 온 거야? 맞아요. 그 아이가 날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천국에서? 설명과 비슷한 곳이죠. 제 생각에는요. 거기엔 빨래방이 있어요. 빨래방? 고든이 직접 자기 빨래를 해? 네, 모든 걸 혼자 해야 해요. 아유, 그럼 벌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있어요. 아니,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혼자서? 혼자서요. 그를 위로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건가요? 없어요. 고든,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를 다시 하자꾸나. 누가마, 어디 줄게 세니까오. 누가마, 어디 줄게 세니까오. 한 번 더. 누가마, 어디 줄게 세니까오. 한 번 더. 누가마, 어디 줄게 세니까오. 내 기분이 나아질 수 있게 우리 거울을 열어주셨구나. 나봐봐, 잘 건나네. 고든, 이 엄마를 기다려. 곧 갈게. 스테이크가 눈을 타요. 안 돼요. 그거는 정말 거대한 바비큐예요. 어머니 말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이제 두 사람은 함께라서 행복할 거예요. 어머니는 늘 형을 가장 사랑했으니까. 그래서요?
안녕히 가세요. 나 대신 저에게 키스해주세요. 그리고 부디 행복하세요. 트와이스, 난 죽어서 당신과 같은 별에 가고 싶어요. 정원이랑 강아지와 영원한 짝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당장 지금부터 사랑해요, 트와이스. 흔해 빠진 사랑 말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이요. 서로의 마음을 완전하게 얻는 사랑. 당신과 함께할 수 있다면 나 이기적이 될래요. 엉뚱한 매력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 의외의 매력 때문에 당신을 사랑할래요. 당신이 토스트를 태워도 사랑할 거예요. 끔찍한 신발을 신어도 멍청한 말을 할 때도 사랑할래요. 우리도 알고 모든 걸 보고 있는 하늘의 신들도 우리 사랑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서로를 완전하게 사랑해요, 우리. 배우진 영웅 포괄보다 더 대담한 사랑을 합시다. 영웅호가? 시에 나와요. 당신이 쓴 시예요? 아니요, 둘만 있었어요. 내 활판 인쇄기로 그 애시를 찍어냈죠. 당신한테도 보여줄게요. 지금? 나중에. 지금은 우리 키스해요. 그래야 조명이 꺼져요. 안녕하셨어요.